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즈보 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호주 히토류 ASM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지르코늄 그리고 히토류, 니오비듐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KMP가 이제 첫 공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순도의 금속과 그 다음에 분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첫 공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광물들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 소재나 아니면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데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버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광물들을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제적인 공장에서 그런 분말들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을 행하는 것은 이제 코리아의 메탈 플랜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공정을 처음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은 굉장히 자기들의 이런 공정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 농축된 어떤 농축시키는 것들이나 아니면 메탈이나 파우더 그리고 마그넷, 자석 같은 경우들이 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뭔가 그런 형태를 잘 갖춰놨으면은 어느 정도 또 투자의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서 생산되는 다른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이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이런 특수한 히토류 광물들을 생산하는 것들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다. 호주가 이제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것 같다. 이 ASM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생산 시기에 있어서는 2021년 중반이 직접적 생산이 가능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스 아메리카랑 그 다음에 유럽이랑 한국이랑 재팬이랑 이렇게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KMP 코리아 쪽의 그 공장에서 실제적인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한 2021년도 중반에서 2022년도까지 넘어갈 때쯤에 직접적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1년에 한 5,200톤 정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확보를 했는데, 증자를 통해서 한 1,0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106 밀리언 정도를 인스티튜셔널 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한 650억 정도 조달했고, 그 다음에 14억 정도를 41억 정도를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를 통해서 조달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 프라이스는 한 주당 4.8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Fin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엔지니어링 하는 거랑 건설하는 거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쪽 KMP 코리아 메탈 플랜트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보 프로젝트 컨스트럭션 디자인을 위해서 또 쓴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와 생산을 위한 그런 곳에다가 돈을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자기들의 예상을 따르면은 ASM이 2021년도 3분기에는 키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 커머셜 서플라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3분기부터는 이 기업의 실제적 매출이 나오겠구나, 투자가 마무리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제 자금을 사용하는 내역을 봤을 때도 한국 공장 증설에다가 440억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대부분의 이제 실제로 유치한 돈을 다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 증설에 그래서 440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650억 모금했고, 그 다음에 현금 잔액이 120억 정도 되고, 주주 배정해서 또 얻은 조달한 자금이 120억 돼서 총 890억 정도를 돈을 이제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일단 증자를 통해서 모은 돈이 다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다, 잘 모금했고 잘 썼다 라고 평가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기업의 주식을 사셨던 분이라면은, 특별히 3월 30일 전에 주식을 사셨던 분은 유상증자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유상증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도메스틱 인스티튜션에서 한 4% 정도 갖고 있고, 폴린 인스티튜션에서 9%, 그래서 한 13% 정도가 기관에서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테일하고 그냥 일반적 주주가 한 62%, 한 13%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히토류의 투자의 가치를 좀 이미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터하고 매니지먼트, 기업의 이제 사장이 한 25%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분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주주 구성이면은 충분히 괜찮은 주주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서 또 항상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기업은 키롤을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차이나의 그 레어 어스 도미넌스, 그 차이나의 그 독점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배권을, 시장에 대한 지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롤플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어 어스나 아니면은 크리티컬 메탈을 이제 크리티컬 메탈이 굉장히 현재 경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고, 또 앞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5kg 정도가 이제 레어 어스 퍼머넌트 마그넷이 이제 전기차 한 대당 5kg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윈드 터빈에 195k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이 지금 풍력 발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성장률도 뭐 연 7.9% 정도 들어간다고,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풍력 발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기업과 한국 기업의 시너지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기차는 더 당연하죠. 전기차에서도 이 기업에서 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그런 히토류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모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쓸 수 있다면은 또 한국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디펜스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분야에서 다 한국이 앞서 있으니까 이 기업과 함께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일렉트릭 비하이클의 굉장히 많이 성장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뭐 커머셜 EV
트랙션 모터에 한 46.8%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 승용차에도 25.7%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어차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10%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레어어스 옥사이드에서는.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한 10% 정도를 이 호주에서 먹고 될 것이고, 뭐 생산량, 전체적인 생산량은 90kT 정도가 1년에 좀 생산된다고 하는데, 5천 톤 정도를 이제 1년에 5천 톤 정도를 이 기업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퍼머넌트 마그넷은 이제 조금 적기는 해요. 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이 낮기는 한데, 그래도 뭐 좀 지켜봐줄 만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roduction of oxides 그리고 metals and metal powder가 굉장히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호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봐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옥사이드 소스 중에서 티타늄, 지르코늄, 그다음에 레어어스 메탈, 그다음에 뭐 니오비움, 하프늄, 이런 것들은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이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다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한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가공이 돼가지고 이제 하이 퓨리티 메탈 프로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퍼머넌트 마그넷 얼로이, 그다음에 티타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르코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캐파가 5,200톤 정도를 이제 일단 한국에서 5,200톤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얘가 여기 한국에서 잘 되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더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량은 좀 더 연마다 더 늘려가서 캐파를 더 늘려가게 되면은 뭐 세계 생산량에서도 어느 정도 더 차지가 되지 않을까, 더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략은 일단은 쟤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은 한국의 아톰 2020년도에 그 전략에 발현된 게 한국의 아토믹 에너지 리서치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괜찮은 제로코닌 메탈이 괜찮다, 코리아 마켓의 리콰이어먼트에 적합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 플랜트가 굉장히 이제 효율성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커머셜 프로덕트 테스트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전략이 어느 정도 많이 맞춰져 가고 있고, 그 전략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다가 뭔가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국에다 공장을 지었고 라고, 이제 지금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과 협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그 다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한국과 손을 잡았으니까 코리아 가버먼트와 디파트먼트랑 이제 파이낸싱에 관해서는 이제 상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리안 뎁 파이낸셜이랑도 이제 하겠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나 기업 금융기관들에게도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런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사업을 보고 돈을 뭐 더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라지 코리안 EPC 컴퍼니스, 한국에 있는 어떤 컴퍼니들과도 또 하나 또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한국의 이제 삼성 SDI와 그다음에 LG 화학과도 이제 무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딱 봐주면은 솔직히 뭐 이 기업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든든한 한국이라는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어떡하냐? 오스트리아는 가벌먼트 파이낸스에서 돈 빌리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돈 빌리겠다. 그리고 가장 뭐 제일 중요한 건 더버 프로젝트도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야겠죠. 그래서 6월달까지 2011년 6월달까지 더버 프로젝트 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제 기업이 포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No harmful waste. 그래서 좀 인체에 유해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줬으면 하죠. 그런 생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런 생산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뭐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기업의 공장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근데 일단 이 기업이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론 테크 이노베이션 그래서 티타늄 파워 컨섬션이 이제 티타늄을 이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파워 컨섬션이 30kW가 이제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110kW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력량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컨센션이라 했을 땐 30kW 미만이라고 하니까 현재는 지금 110kW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전기를 70kW를 지금 깎은 거죠. 70kW가 뭡니까? 80kW를 깎았는데 이거는 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기 생산이 들어가는 게 80kW나 깎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전기료에서는 일단 뭐 70% 이상 세이빙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20g 정도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그러죠. 네오디뮴을 이렇게 생산할 때 이것도 이거 힌트로 발음이 힘드네요. 이런 거 생산할 때 220g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되게 말이 되게 길어졌고 일단 이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괜찮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일단 한국이랑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한국이랑 하는 거에 점수를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하고 있고 유상증자 통해서 돈도 잘 조달했고 이제는 2021년도 3분기에 매출만 그 한국 공장에서 매출만 딱 나와주면 되는데 그 한국 공장에서 나오는 것에 매출이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많이 필요해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뭐 이제 LG전자나 아니면 LG이노텍이나 이런 뭐 전동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무조건 필요하죠. 히토류는. 그러니까 뭔가 저의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히토류가 안 팔릴 일은 없다. 안 팔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조금 더 투자에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호주 히토류 중국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아주 투자에 박차를 가면서 그냥 천억씩 그냥 투자금 모아가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 ASM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